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근현대사 제 첫 시간. 자,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근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우리 과도기적 단계를 걷게 돼요, 여러분. 자, 어떤 과도기적 단계를 겪냐? 자, 조선 후기 때 여러분 신분제가 급속도로 동요되면서 조선 사회가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외국의 여러 이양선들이 침몰하면서 우리 외국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받아들인 과정에서 또 과도기적 단계가 있겠죠, 여러분. 자, 오늘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근대사 첫 시간. 자, 일단 근대사 첫 시간 하기 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도정치. 자, 조선 후기 세도정치를 말하는데, 여러분. 자, 세도정치는 뭐냐? 세도가 어떤 일부 특정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돼. 그래서 그 권력을 독점, 일부 세력들이 하는 정치를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전에 조선 후기 때는 붕당 사회였어요, 여러분. 붕당은 그래도 어떤 한 당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도정치는 특정 가문, 아주 일부 소수정이 권력을 나눠먹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도 약 60년간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렇게 3세대에 걸쳐서 60년간이나 해먹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60년. 이 60년 때는 오히려 발전하기는커녕 후퇴된. 그래서 이 근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결국 외국의 많은 침략을 받게 된 후퇴된 60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순조. 순조는 어린 나이 왕에 즉위했죠. 아버지 정조가 일찍 죽고 순조가 왕에 즉위하고 그의 외척 세력인 안동김씨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게 됩니다. 정치가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죠. 어디를 중심으로? 비변사를 중심으로. 비변사는 여러분 뭘까요? 비변사는 바로 국방임시 최고기구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고 권력기관이 되는 곳. 그래서 이 비변사, 뭐 의정부, 육조 이런 거 다 무시되고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됐다. 그래서 이 비변사에서 이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 자, 순조 때 안동김씨가 잡고, 그 다음에 헌종, 풍양조씨가 잡고, 마지막 철종 때 다시 안동김씨에 의해서 잡게 됩니다. 이 철종, 세도정치의 마지막 왕인데 이 철종은 그냥 농사꾼이에요. 강화돼서 농사 짓다가 맨날 낯질하고 농사 짓다가 갑자기 대왕이시여 하루아침에 왕이 된 인물이에요. 왜 왕이 됐을까요, 여러분? 철종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왕이 됐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바보스럽고 멍청해서 우리가 특정 가문이 계속 권력을 독점할 수 있을 거야. 이 이유 때문에 됐을까요? 두 번째 이유다. 철종은 농사밖에 못 지었다. 글도 몰랐다. 그래서 철종은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일찍 병사한다. 그래서 오로지 이 특정 가문들은 왕이 되는 조건은 하나였어요. 바보스러운 왕, 우리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는 왕. 그래서 이 철종, 순원철, 이 철종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특정 가문이 해먹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근대화가 지연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자, 이것 때문에 폐단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회 모순에 대한 개혁 의지가 상실됐어요. 왜? 어차피 얘네들을 특정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개혁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자, 그리고 매간매직. 여러분, 매간매직이 뭘까요? 관직을 돈 주고 사는 거야. 나 시장 줘. 1,000만 원 줄게, 시장 줘. 여러분, 1,000만 원 주고 시장을 됐어요, 시장. 오케이, 나 시장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본전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백성들 수탈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간매직. 내가 돈 주고 시장을 사서 백성들한테 또 피를 빨아먹는 행위. 이 매간매직. 그래서 탕관오리가 되겠죠, 당연히. 돈 주고 샀는데 훌륭한 관리가 될까요? 탕관오리가 될까요? 당연히 탕관오리가 된다. 과거제 부정된다. 왜? 여러분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할래요? 아니면 500만 원 주고 익산시장 할래요? 공부를 안 한다. 왜? 돈 주고 사면 된다. 그래서 농민들은 갈수록 고열을 빨아먹겠기 때문에 수탈당하고 몰락당한다. 자, 그래서 사회 불만은 엄청나게 강해진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죠, 여러분. 결국 농민들도 못 살겠다 반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자, 이렇게 우리 잃어버린 60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철종 다음에 후사가 없었어요. 왜? 얘네들이 이 특정 가문이 조금만 똑똑하고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4살 때부터 한글을 깨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왕들은 다 죽인다. 왜? 똑똑한 것들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만 왕위에 올려야 하니까. 그래서 다 죽이고 결국 왕위에 올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철종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올릴 사람을 찾던 중 그때 바보스러운 흥선대원군이 있었다. 길거리를 거지처럼 다니고
바보라고 놀림당하고 흥선대원군 너무 바보였기 때문에 얘는 너무 바보라 안 돼. 얘 아들 고종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고종을 왕에 올려도 우리가 계속 영원히 해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이 철종 후사로 바로 고종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부터 흥선대원군을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고종이 왕위에 즉위됐는데 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했죠? 바로 고종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자, 바보스러운 흥선대원군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다.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다. 원래 흥선대원군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자기 가문을 죽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바보스러운 척하고 길거리에 있는 걸 떨어진 걸 주워먹고 일부러 거지처럼 행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자기 아들이 왕에 오르자 변신을 했다.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다. 동공이 확대됐다. 자, 흥선대원군 여러분, 흥선대원군 그동안 몇십 년을 거지처럼 살다가 드디어 제일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잃어버린 60년, 잃어버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흥선대원군 집권 초기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합니다. 왜? 매간매직이 너무 성행했으니까. 그리고 비변사, 특정 가문들의 집합 장소, 이 비변사를 축소하고 다시 의정부와 상근부, 우리 신하들의 회의기구 이런 것들, 의정부, 상근부들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전, 강력한 법을 다시 편찬하게 됩니다. 대전, 회통. 자, 서원 정리. 여러분, 서원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붕당의 근거지였고 세금도 안 내고 부를 축적하면서 농민들 수탈하고 이런 서원들을 몇백 개의 서원을 40몇 개로 줄여버린다. 양반층은 반대하겠죠? 자신들 여기서 세금도 안 내고 여기서 편하게 살았는데 양반층은 반대한다. 그렇지만 흥선대원군은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다. 동공이 확대됐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서원을 정리한다. 그리고 비변사 축소한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호포법을 실시한다. 호포법은 뭐냐면 여러분, 이전에는 균역법이었어요, 여러분. 농민들, 양민들한테 1년에 2필 군대 안 가는 대신 돈을 걷었죠. 근데 이 호포법을 실시한다. 호포법은 뭐예요? 양반층한테도 걷는다. 양반, 그동안 나는 군대 안 가는 대신 돈을 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들한테 걷어? 양반층이 엄청나게 반대된다. 우린 양반이야. 우린 그런 걸 낼 수 없어. 천한 양민들만 내는 거야. 그러면 양반들, 니네 노예들 이름으로 해서 내. 그럴까? 그래서 어찌됐든 결국 양반층도 돈을 내게 된다. 그래서 호포법 실시.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경복궁 중건. 자, 경복궁 인질이한테 타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왕실의 위엄을 되살리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한다. 그렇지만 이거는 농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왜? 농민들 맨날 와서 궁궐 또 쌓아야죠. 그래서 농민층이 반대했다. 하지만 이렇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 서원정리, 호포법, 경복궁을 중건한 사실. 자, 그렇지만 흥선대원군도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왜? 민생이 파탄났기 때문에. 세도정치 60년 동안 민생이 파탄났기 때문에 삼정을 개혁해야 한다. 삼정이 뭐 있었죠, 여러분? 세 가지. 우리 양민이라면 세 가지의 의무가 있었어요.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세금을 내야죠. 땅에 대한 세금, 전정. 그리고 군대 가야죠. 군역의 의무가 있죠. 군대 안 가는 대신 또 군정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황곡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황곡은 뭐였죠, 여러분? 황곡은 봄에 춘궁기에 곡식이 없을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추수해서 다시 받는 제도. 빈민구제 제도였죠. 자, 보면 이 삼정이 세도정치 기간에 엄청나게 문란했어요. 왜? 고리대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이렇게 문란했던 이 삼정을 개혁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이 황곡을 개혁한다. 황곡을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사창제로 바꿨어요. 사창제로 바꾸고 정확하게 액수를 정해서 잘 실시하게 된다. 자, 군정은 뭐였죠, 여러분? 호포법. 양반층에도 걷어들였다는 사실. 양반층 호포법으로 바뀌었다. 자, 전정은 나중에 양전으로 바뀌었다.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제도를 개혁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삼정을 개혁했다. 삼정이 문란됐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자, 여러분, 근대사에 들어오면서부터 각종 이양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외국에서 통상을 하자고. 그렇지만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 쇄국 정책이 뭐냐? 일체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일체 너희들과 상대를 하지 않겠다. 세국정책.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국정책은 의의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의의는 뭐냐? 자주적이다. 우리는 누구와도 하지 않겠다. 누구와에 의존하지 않겠다. 자주적인 의의점이 있는가 반면에 한계점은 근대화로 더욱더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왜? 일본은 이때 메이지 유신인 것처럼 엄청나게 갑자기 근대화가 빠른 속도로 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흥선대원군 집권 10년 안에 근대화가 지연된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국정책은 의의와 한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병인양요. 병인양요가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이때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천주교 선교사들.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을 나중에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일제 처단하고 사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죽인 숫자가 8,000명이 넘어요. 자, 프랑스 선교사들이 8,000명이 사형됐어요. 여러분,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프랑스가 군함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쳐들어와서 결국 프랑스와 싸움하는 게 바로 병인양요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양원수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지켜내게 됩니다. 프랑스는 그냥 가긴 아까워, 빈손이야 빈손. 외교장각 도서를 갖고 튄다.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는 지금도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있다는 사실. 이때 병인양요 때 훔쳐갔어요. 아직도 안 돌려준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병인양요가 있고, 자, 독일 상인이 그걸 지켜봤어요. 아, 우리 쟤네들하고 상업 활동을 하고 싶어. 그렇지만 싸움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쟁으로도 안 돼. 저놈의 민족은 전쟁으로도 안 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케이. 여기는 유교 사상이 강한 나라구나. 그래서 도굴 사건을 한다. 여러 가지 나라들 상인들을 각각 집합시키고 또 조선 사람까지 같이 공모한다. 그래서 남영군의 묘, 남영군,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예요, 묘. 그래서 새벽 3시를 틈타 남영군의 묘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막 파헤쳤어. 근데 이놈의 무덤이 끝이 없어요. 계속 파헤친 끝에 드디어 입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신고를 하게 된다. 지나가는 백성이.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아는 흥선대원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동공이 4배 확대된다. 열받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를 내린다. 척화비. 외국과 화해하는 자는 오랑캐요. 나라를 팔아먹는 자다. 척화비를 전국에 관리한다. 그리고 외국과 싸우자. 이런 야만인들, 남의 무덤이나 파헤치는 야만인들과는 상대조차 하기 싫다. 바로 척화비를 전국적으로 건립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베르트 도굴 사건. 이때 오베르트가 한마디 하죠. 얘들아, 우리는 너희들하고 당시 상업 활동을 하고 싶을 뿐이야. 우리는 쳐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냥 우리는 잠깐 뼈를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하고 상업 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던 거야. 웃기는 변명이죠. 자, 오베르트 도굴 사건. 자, 그리고서 그때 또 제너럴 셔머너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배,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또 과감히 미국을 쳐부십니다. 미국이 뭐고 필요 없죠? 세국정책하에서는.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서 침몰하게 된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요? 미국이 또 쳐들어온다. 그래서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미국하고 한바탕 붙습니다. 이때 어재연, 재연이가 출동한다. 어재연이 출동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전사했다. 그리고 결국 신미양요를 막아냈다. 그래서 병인양요, 병인박해, 이전에 병인박해, 바로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여서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베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버려서 일반적인 셔머너 제너럴,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서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순서와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에는 제너럴, 그리고 이 앞에는 병인박해가 있었고, 여기는 제너럴 사건이 있었다. 셔머너 사건. 그래서 척화비를 건립하게 된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외국의 교류와 이런 것들을 잘 막아냈고 또 침략을 잘 막아냈습니다. 자주적 성격은 있지만 이 세국정책은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한계점을 가졌다는 거 잘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크게 왕권 강화 정책, 그 다음에 민생 안정 정책, 그 다음에 통상수구 거부 정책을 잘 분리해서 잘 암기하고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왕권 강화 정책을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흥선대원군이 10년 뒤에 고종이 성장하고 고종이 드디어 왕을 집권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을 하고 고종이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누구하고 조약을 맺냐? 광화도작은 최초로 일본과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민씨 세력 등장. 명성황후죠 여러분.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그리고 아버님 때에서는 개화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계속 발전을 더뎠어. 그래서 우리는 발전을 해보아요. 고종이 길을 크게 열었다. 그래서 통상개화론이 대두됐다. 개화를 하자.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 바로 일본과 맺은 조약입니다, 여러분. 자, 그 대표적인 조약 내용들을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선이 자주국임을 천명한다. 청의 존주권을 부인한다. 여러분, 조선이 이쁘고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청나라, 중국의 명나라 시대, 명나라, 청나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청이 우리나라 영향력을 막대하게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게 싫은 거야. 청나라의 영향력을 점점 없애고 자신의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은 자주국이야. 우리 거야. 속마음은 조선은 우리 거야. 청나라 니네 게 아니고 우리 거야.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부산,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천, 정치적으로 서울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산, 위에 러시아 그쪽에 군사적 개항을 목표로 이 조항을 만들었다. 치해법권, 해양 측량권을 인정해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치해법권. 치해법권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률을 어기더라도 우리나라가 처벌할 수 없고 일본 사람이 데려가서 일본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평등 조항이죠.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가 처벌을 못해요. 지금 이런 치해법권 조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바로 미군 소파법에 나와 있죠. 우리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미국에 의해서 데리고 간 다음에 우리가 조사는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외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까지 없어요. 이 치해법권, 이게 처벌할 수 없는 권리. 그리고 해안 측량권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한대요. 우리나라는 니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안 측량을 해야 한대요. 진해 해안은 측량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근대적 최초의 조약이지만 한계점은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자,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해서 또 조약을 또 몇 가지 또 단서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개항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겠죠. 위정 척사 운동이 일어나겠죠. 안 돼,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일본한테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 있어. 위정 척사 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개화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일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잠깐 위정 척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위정 척사. 이 사람들은 개화, 반대, 반외세 세력이에요. 반외세. 반외세. 자, 1860년대 여러분. 그다음에 1870년대. 이렇게 1880년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860년대는 통상을 반대했어요, 여러분. 외국과 통상을 하면 안 돼. 통상 반대. 이 통상 반대가 곧 척화주전. 자, 화해를 배척한다. 화해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주로 한다. 자, 1870년대는 자, 개항 반대 운동. 자, 개항 반대 뭐예요? 외놈하고 강화도 조약 맺지 마. 외양 일체론. 자, 서양과 외놈들은 하나다. 똑같다. 똑같은 적이다. 외양 일체론. 자, 그다음에 여러분 1880년도에는 개화 반대. 자, 개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때 김홍집이 청나라에서 이상한 책을 갖고 옵니다.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에요. 조선책략. 조선책략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일본과 결해야 돼요. 결일본. 일본과 끊어버려야 돼, 인연을. 그리고 미연방. 미국과 연결해야 돼.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이 조선책략에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멀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과 연결되고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 발표되자 바로 영남만인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를 안 됩니다. 우리 어차피 중국하고 친하고 있고 어차피 일본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고 있는데 왜 미국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합니까? 이렇게 반대를 한다. 영남에서. 그리고 그걸 보고서 던져버린다. 그리고서 결국 뭐가 일어났냐? 바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일어난다. 자, 미국과 우리 조선이 최초로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강화도 조약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이때는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최애국 대우가 있었다는 거. 최애국 대우. 여러분 최애국 대우가 뭔지 아세요? 최애국 대우. 예를 들면 우리는 일본한테 관세를 5% 받을 거야. 일본. 미국한테는 그 전에 조미 통상 조약이 10%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일본이 근데 5%로 돼 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국은 최고로 대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5%로 깎이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뒤에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3%로 계약을 했다. 관세를. 그러면 5%에서 다시 미국은 3%로 또 깎인다. 왜? 미국은 무조건 최고로 대우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 최국 대우 조약, 아주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조미 수호 통상 조약까지 이어졌다는 거. 조선 책략에서.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기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흥성대원군의 업적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 할 때는 이렇게 X표를 치세요. 안 그러면 혼동해서 답을 또 다른 걸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번.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경복궁 중건했죠. 그리고 왕실, 임진왜란때 타버렸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 맞다. 지방에 전국적으로 서원을 600여 개 설립해서 장려하였다. 장려했을까요?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였고 또 우리 특정 가문 세력들의 근거지. 그래서 이 서원, 돈도 안 내고 재정을 악화시키고 온갖 병폐가 많은 곳, 이 서원을 40몇 개로 축소했다. 축소. 대거 정리했다. 이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2번이 X.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비변사를 축소,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근부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여러분, 비변사 바로 이 특정 외척 세력, 세두정치하의 외척 세력들이 온갖 권력기구를 장악했던 거. 이 바로 비변사죠. 이 비변사를 축소하고 원래 고유에 관한 의정부와 상근부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맞죠? 자, 문란했던 황국제를 개혁해서 사창제로 바꿨다. 여러분, 삼정이 문란됐었죠. 세두정치 때. 전정, 군정, 황곡. 이 세 가지를 바꿨죠. 전정은 양전사업으로, 그 다음에 군정은 호포법으로, 그 다음에 황곡제는 사창제로 바꿨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업적은 자주 나오는 출제 요소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사건들, 병인박해, 병인양요, 그리고 오베르토 도발 사건, 그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다음에 신미양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업적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암기하고 또 강화도 조약, 여러분.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 그리고 뭐 내용들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 1강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복습 잘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